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 이선의 이순남입니다. 자동차 마케터들이 하는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거시적 경제 상황과 자동차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주요 시장으로 출장 가서 현지 사정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곤 했습니다. 이 토대 위에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시장 적합화와 경쟁 모델과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하게 됩니다. 요즘 주요국에서 23년 자동차 판매 실적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판매 대수 등 여러가지 데이터가 거의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발표되는 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가장 먼저 미국 자동차 시장이 23년 어떻게 전개됐고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도 예의 없이 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와 반도체 부족으로 제대로 차량이 생산되지 못하면서 큰 폭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23년 판매는 반도체 부족이 해소되면서 전년비 12.4% 증가한 1,558만 대였습니다. 그러나 16년 최다 판매 대수와 비교해보면 아직도 200만 대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업체 그룹별 판매 대수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GM이 시장 1위 자리를 유지했다는 점, 현대차 그룹이 스텔란티스를 제치고 4위로 올라간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와 함께 아우디, BMW, 현대차 그룹, 리비아는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고의 판매를 기록한 한 해였습니다. 반면 포드, 토요타, 스텔란티스는 어려운 한 해였다고 분석됩니다. GM은 전년비 14.1% 증가한 259만 5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전년비 0.2%포인트 증가한 16.7%의 마켓 쉐어로 1위를 유지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SUV의 풀 라인업과 전기차 판매 확대, 제네시스의 전용 쇼룸 확보 등 브랜드 인지도 향상 노력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올리면서 스텔란티스를 제치고 4위를 했습니다. 판매는 전년비 12.1% 증가한 165만 3천 대였고 마켓 쉐어는 10.6%를 유지했습니다. 일본의 혼다와 닛산그룹, 마쓰다는 반도체 부족이 해소되면서 22년 크게 감소했던 판매를 회복했고 마켓 쉐어도 늘릴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국별 판매 대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예측치를 인용했습니다. 연초부터 실시한 가격 인하 효과로 전년비 28.3% 증가한 67만 대를 판매하면서 8위로 올랐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이미 BMW와 벤츠를 앞선 데 이어 스바루와 폭스바겐 그룹도 앞섰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2-3년 이후에는 닛산도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타 그룹의 판매 증가율은 산업 평균의 반 정도인 6.6%로 낮았고 마켓 쉐어도 0.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혼다 등 다른 일본 업체들과는 달리 낮은 성장률을 보인 데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분석됩니다. 반도체 부족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타의 재고 수준은 30일 정도로 매우 타이트한 상태가 3분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구입을 원하는 토요타 차를 보유한 고객 중 일부 고객들이 토요타 전기차 대신 테슬라 전기차를 구입했다는 점입니다. 토요타는 BG4X라는 전기차를 런칭했지만 휠볼트 리콜로 뒤늦은 런칭 시점도 문제가 되었고 상품력 열세로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분기 판매는 경쟁 타사와는 달리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재고 사정이 호전되면 내년 판매 모멘텀은 신모델 효과와 함께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텔란티스 판매는 유일하게 전년비 1.3% 감소했습니다. 미국 노조의 데모 요인도 있었지만 장기 재고 문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높은 인센티브가 구조적인 문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23년 미국 자동차 시장이 12.4%라는 비교적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재고 수준이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노란색 선은 23년 매월 재고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22년에 비하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3년 말 재고 대수는 22년 말 대비 51%, 약
90만 대가 증가한 270만 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인 19년 재고 대수가 350만 대 정도임을 고려해보면 아직도 딜러 재고는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재고일수를 나타내는데 대개 적정 재고일수는 60일로 보고 있습니다. 23년 10월부터 재고일수는 증가하여 12월 말에는 22년 말 대비 20% 증가한 71일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고일수는 업체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여전히 40일 이하의 재고일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폭스바겐, 아우디, 포드, 스텔란티스, 닛산은 90일에서 140일까지 재고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요타, 현대차 그룹 등은 과거 2년간 판매 대수 증가는 물론 이 규모도 역대 최대가 될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환율 효과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에는 코로나 이전 수요자 시장에서 공급자 시장으로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판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규모는 실거래 가격의 19에서 11%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10월부터 인센티브 규모는 축소되면서 22년 가을에는 2%까지 떨어졌습니다. 23년 공급이 증가하면서 인센티브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작년 말에는 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기간에 업체들은 수익성이 좋은 차 우선으로 생산하였고 딜러들은 업계가 정한 MSRP보다 높게 판매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딜러들은 MSRP의 94%에서 95% 수준으로 판매했지만 22년에는 MSRP의 102% 수준으로 높여 판매하면서 업체 딜러 최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법인은 20년까지 적자였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과 풀 SUV 라인업, 브랜드 향상 노력으로 인센티브를 축소하면서 21년부터 V자 회복을 할 수 있었고 23년에는 역대 최대의 이익이 예상됩니다. 업체들이 고수익 우선 차종 생산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수요 구조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픽업과 SUV 크로스오버를 포함하는 라이트 트럭의 판매 비율은 79.4%까지 증가했습니다. 세그먼트별로는 현대, 투싼, 기아 스포티지가 속한 컴팩트 크로스오버급이 전년비 19% 증가한 257만 대로 최대 판매 세그먼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그먼트에서 1위부터 3위까지는 일본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으며 4위는 쉐보레 이퀴낙스가 5위는 처음으로 20만 대를 넘긴 현대차의 투선이 차지했습니다. 현대 코나 기아의 셀토스가 속한 서브 컴팩트 크로스오버급은 전년비 26%의 높은 성장률로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겼습니다. 이 급에서 리더는 스바루의 크로스트랙으로 15만 9천 대를 팔았습니다. 2위와 3위는 쉐보레이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가 차지한 가운데 현대차의 코나는 7만 9천 대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년 판매 탑10에서 1위부터 3위까지는 작년에도 변함없이 빅3의 픽업이 차지했습니다. 4위는 토요타의 RAV4, 5위는 혼다의 CR-V가 차지했고 승용 모델 가운데는 유일하게 토요타의 캠리와 코롤라가 각각 7, 9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4년 미국 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미국 자동차 시장은 더 이상 공급자 시장이 아니고 수요자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혼다, 기아, 현대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재고일수가 60일을 초과하고 있고 재고가 작은 토요타, 혼다 등 일본 업체들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금리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재고 수준은 코로나 이전 상태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리테일 판매와 플릿 판매 비율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 이전 플릿 판매 비율은 20%, 리테일 판매 비율은 80%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빅3의 플릿 비율은 20%에서 30% 수준으로 높았고 일본 업체들은 10% 이하로 낮았습니다. 반면 현대나 기아는 15%에서 20% 수준으로 중간 정도로 운영해왔습니다. 업체들은 22년까지 재고 부족으로 수익성이 나쁜 플릿 판매보다는 리테일 판매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재고 문제가 해소되면서 작년에는 플릿 판매가 증가하면서 렌터카와 커머셜 용도의 플릿 판매 증가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23년에는 플릿 판매 확대로 리테일 판매 비중이 21년 대비 6% 감소하여 80%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리테일 판매 확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이나 리스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업체들은 인센티브 금액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사는 작년 플립 판매를 대폭 늘렸기 때문에 플립 업체 측면에선 올해 추가적으로 구입할 물량이 작년보다 그렇게 크지 않게 보입니다. 고금리 현상이 바로 해소되지 못하면 실구매력 약화로 내년 자동차 판매 성장률은 매우 낮을 것이고 업체들은 인센티브 금액을 많이 써야 하므로 수익성은 올해 대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릿 업체나 일반 고객들은 인센티브 금액이 최대로 될 때까지 구입을 지연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업체와 고객 간의 줄다리기로 수요는 1 내지 2%의 소폭 성장이 예상됩니다. 반도체 부족이 역설로 최대의 성과를 거뒀던 자동차 업체들은 행복했던 봄날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추운 겨울을 대비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예상됩니다. 상품력과 브랜드력 그리고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음 시간은 전기차 판매 현상과 향후 전망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